뿅! 어서오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되게 오래전부터 궁금해하셨던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책읽녀 예니밍 그리고 뉴 예니밍의 읽어주는 예니밍 채널 있잖아요. 거기서 댓글로 저작권법에 걸리지 않나요? 이런 질문이 되게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미 오래전에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알아봤었고, 그리고 문제가 없다는 걸 알아냈고, 하지만 굳이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제가 변명이라도 하듯이 영상을 찍거나 하지는 않았었어요. 하지만 오늘 한번 올려보려고 해요. 먼저 저는 이 책 읽어주고 공유하는 일로 인해서 제재를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왜 제재를 받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 저작권법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비영리의 목적인 경우에 공표되어 있는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제가 하고 있는 읽리밍이나 책읽녀 예니밍 같은 경우에는 흥미로운 문학작품을 소개하고 알려드리기 위한 거지, 제가 그걸로 인해서 광고를 받는다든가 하지는 않아요. 저는 아무런 수익을 얻고 있지 않고요. 그래서 일단 비영리 목적이라고 판단했어요. 거기다가 저작권법 제37조 여기에 출처의 명시 의무가 있거든요. 저의 경우에는 모든 영상에 그 작품의 저자와 출판사, 혹은 번역자 등등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잘 지키고 있고요. 다음으로 저작권법 제35조의 3, 제1항에 따르면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아야 되고요. 또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문학작품이라고 하면은 통상적인 이용 방법이 종이책이나 전자책 이런 걸 통해 눈으로 읽는 거고요. 제가 하는 경우에는 실감나게 읽어주는 거를 듣는 방법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죠. 거기다가 제가 소개하는 도서를 전체를 읽어주는 게 아니라 일부만을 읽어주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읽어준다고 해서 소비자가 그 책을 살 마음이 있었는데 구매 의사가 감소해서 저작권자의 잠재적인 이익을 침해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저작권법 제28조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공표된 저작물의 정당한 범위라는 게 있어요. 근데 물론 그 정당한 범위라는 게 글자 몇 자, 몇 페이지 이런 식으로 지정되어 있진 않지만 제가 책 400페이지짜리 중에서 읽어드리는 부분은 아무리 길어도 30페이지거든요. 근데 그 30페이지라는 거는 사실상 여유롭게 읽었을 때 2시간 정도를 읽을 수 있어요. 제가 말로. 그래서 제가 목이 아파서 보통 30페이지까지를 잡는 건데 처음부터 정당한 범위를 의식하고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부당한 범위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이 정도가 제가 책을 읽어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수 있는 점이었고요. 다만 제가 예전에 라디오를 배경음악으로 조그맣게 틀어놓고 그 오디오 볼륨을 4로 해놨어요. 총 얼마짜리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되게 크게 음량이 날 수 있는 기계였는데 아주 조그맣게 저만 들을 수 있게 라디오를 틀어놓은 상태로 뭔가 공작소를 한 적이 있어요. 예니밍 공작소. 근데 그거는 한두 시간 동안을 계속해서 떠들면서 뭘 만들기 때문에 제가 라디오를 들어야만 덜 심심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라디오를 틀어놓은 이유가 듣는 분들한테 배경음악으로 들으시라고 틀어놓은 게 아니라 저 혼자만 듣는 용도였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아주 작은 소리로 흘러나온 클래식 연주곡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그런 클래식 연주곡이 저의 영상에 의도치 않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제재를 받은 적이 몇 번 있어요. 근데 그 제재는 어떤 제재였냐? 제가 영상에 광고를 넣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영상에 저작권자로부터 광고를 강제로 달게 해서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료를 저작권자가 받도록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하는
분이 대부분이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저작권자가 만일 원한다면 특정 국가에서 그 영상을 재생을 못하도록 금지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된 것도 몇 개 있어요. 사실 저는 클래식은 그렇게 엄격하지 않을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클래식의 원 작곡가들이 사망한 지 오래 지났고, 그래서 저작권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고, 거기다가 클래식은 대중들한테 많이 퍼져야만 한다, 막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건방지지만.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도 별로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문제는 그거를 연주한 연주자에게 발생한 저작 인접권에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 거였어요. 저작 인접권자라는 거는 직접 저작한 사람이 아니지만 그 저작권으로 인해서 다른 뭔가를 막 추가로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새롭게 생긴 저작권 같은 거예요. 하여튼 연주자에 의해서 그런 문제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뒤로는 아예 음악을 무단으로 절대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늘 신경을 썼고요. 만약에 음악을 넣는 일이 생긴다 하면은 유튜브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마음껏 쓸 수 있도록 허용된 음악들을 썼어요. 근데 물론 그 허용된 음악이라는 것도 뭐 자기네 출처를 명시하게 하는 음악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하는 음악도 있어요. 하지만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 의하면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 즉 이제 뭔가 영리의 목적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을 재생해서 공연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 거라는 거였죠. 제가 그렇게 했던 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의 정책 때문에 제 영상이 제재를 받았던 거기도 해요. 하지만 뭐 유튜브에 올리는 건데 유튜브의 정책을 따르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요. 이렇게 오늘은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저작권법에 대한 문제를 정리해 드렸어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우리 재미있는 컨텐츠로 또 만나요. 안녕! 스습!